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날씨가 덥죠.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막 땀이 엄청 나는데 그 영상을 못 올렸어요. 막 저 더위도 먹고 막 냉방병도 막 걸리고 막 그래서 몸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아직도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 낫질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읽은 책을 좀 주기적으로 혹시 모르는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 역사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리뷰를 했는데 거기에 근자님께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유시민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빌려서 읽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1988년, 제가 88년생인데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구글도 없죠. 이제 인터넷이라던가 제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신문이라던가 아니면 TV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정보를 얻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는 이런 책이 꼭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받은 느낌은 한국 이제 근현대사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되게 좀 공명할 수 있는, 공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뭔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 역사적 사건들을 여기다가 나열을 해 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 드레피스 사건, 정치적으로 이렇게 누명을 써서 억울한 이제 옥살이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대에 있는 이제 지식인들,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정부의 정책에 이제 불만이 있었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제 커리어라던가 이런 걸 전부 이제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재판을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을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끔 도와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말 이때 당시에 억울하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많죠.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 변호인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떠올리기도 하죠. 불임 사건인가요? 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제 가짜 간첩의 사건들, 그런 것들도 많이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근자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촬영한 향수 리뷰에서 백립님이라는 분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를 읽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루키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장편 소설은 조금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기사단장 죽이기나 1Q84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산만하다고 느끼고 그 약간 하루키의 그런 훅갓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똥폼, 허세 이런 게 저는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게 1Q84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이 서서히 오르다가 기사단장 주기에서는 그 허세가 너무 지나쳐서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방해를 한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해서 정말 저는 너무나도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오래전부터 기다렸어요. 작년 초부터 일본에서 발매돼서 굉장히 화제다. 이제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되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또 판권을 누가 가져가냐 약간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 문학동네 가가지고 샀어요. 보자마자 그냥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일권은 그나마 그 어떤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한 장씩 보면서 되게 아깝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기대감이 이건 시작하면서부터 확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싶을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단장 죽이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 그 대신에 단편 벌스데이걸이죠. 단편 소설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작품이고 일러스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런 그림들로 하루키의 소설에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느낌을 잘 살렸어요. 네, 이렇게 그림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그림 이런 어떤 분위기라던가 그 하루키의 추상적이고 어떤 그런 꿈 같은 이미지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아주 잘 살렸어요.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일하는 어떤 여자 이제 종업원이 있는데 생일이에요. 그 근무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쉬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못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레스토랑의 오너죠. 오너가 그 건물 전체의 이제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맨 꼭대기 층에 이제 펜트하우스에 살고 매 끼니 때마다 치킨을 먹는 이상한 남자예요. 그래서 그 카페 매니저가 항상 매 끼니 때마다 치킨을 이렇게 뭐 치킨 요리 어떤 요리도 상관없지만은 꼭 치킨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킨을 가지고 생일을 맞이한 이 여자가 하루 대신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매니저가 갑자기 아프는 바람에 의문의 사장, 치킨만 먹는 사람과 이제 일어나는 그런 기묘한 분위기를 잘 담아낸 소설이에요. 제가 결말을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루키의 장점은 짧은 호흡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편집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없는 남자들을 가장 좋아하는 단편집으로 꼽고요. 다음에 또 리뷰해야겠네. 네, 이 책도 혹시 도서관이나 뭐 서점에서 지나가다가 보시면은 버스데이걸 네,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로 투 원이라는 스타트업 관련된 책입니다. 저자는 피터 틸, 페이팔 공동 창업자고요. 페이팔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지만은 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온라인으로 대금 결제하는 게 매우 흔하지만은 기존에는 그런 상품 서비스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처음 개발한 게 페이팔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쓴 책, 스타트업에 관련된 책입니다. 제로 투 원.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타트업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완전 경쟁,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사업보다는 이제 독점에 가까운 혹은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업,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비즈니스가 되겠죠. 시장을 독점해야 된다. 그래야지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할 수 있고 직원들한테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독점적인 기업으로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제가 아직 회사 생활할 때 화장실에서 똥 싸는 척 하면서 몰래 핸드폰으로 그 전자책 이걸로 다운받아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 결정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만든 책입니다. 아주 나쁜 책이에요. 요망한 책. 그만큼 내용이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서울 창업 허브, 서울 창업 스쿨 요거를 참여하게 돼가지고 거기 이제 교육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천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읽어가지고 기억 안 나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확실히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봐서 그런지 잘 모르는 그냥 부분도 많았는데 다시 읽으니까 좀 새로운 부분이 보이네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읽고 있는 중이라서 자세하게 다시 리뷰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이 요 경제에 관련된 책인데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장하준님께서 쓴 유명한 책이죠. 최근에 이제 리뉴얼 돼가지고 다시 나온다고 해서 읽어봤어요. 저는 예전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1가지인가 23가지 그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약간 좀 제가 아쉽게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시스템에서 그거는 이 현재 상황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고, 그때는 이제 그런 류의 책을 처음 봐가지고 제가 되게 놀랬었어요. 근데 이 책도 느낌은 비슷합니다. 되게 아주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냐면은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 국가고 세계 시장에서 포지션이 어떤지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일본이라던가 미국의 기술을 카피캣이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뭐 아무런 기반도 없고 그때 당시에 북한에 다 이런 제조업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자원도 북한보다 훨씬 없죠. 지금 남아있는 자원은 이제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세계 시장에서 무역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선진국의 이런 기술들을, 제조 기술들을 카피하는 거죠. 카피캣.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을 되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술 다 베껴다가 자기네들 걸로 다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고, 일본도 미국의 그런 자동차 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다 뺏어가서 자기네들을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제 도요타의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제 농업 기술력이 중요하고 왜 제조업이 중요한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읽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경제학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치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수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머리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새로 읽은 게 요 책이에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제 생각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그 거대한 맥락은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흐름, 뼈대는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좀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책에서 조금 더 쉽게 풀어내는 대중서를 조금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일반인들이 경제를 알아야 되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장하준 교수가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경제는 곧 정치다. 이게 두 개가 뗄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국부론에 처음에 이제 그런 경제학의 이제 아버지로 불리는 이제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 보면은 그게 정치 경제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경제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냥 이코노미가 아니고 이제 정치 경제학이라는 말로 처음에 등장을 한 거죠. 요즘에 들어서 그게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면에는 그 경제를 과학의 합리성을 입히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분리이지만은 사실은 정치하고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장하준 교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고 어떤 국회의원 대선을 치르고 총선을 치르고 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 솔직히 중요한 거는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저는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보고 정확하게 제대로 잘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이 정책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잘 맞는지. 그런 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조금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도 수치가 꽤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 책보다는 그래도 좀 더 풀어쓴 내용이 많아요. 책에서도 또 제조업의 중요성, 그리고 농업, 특히 이제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읽어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요거를 먼저 읽고 요거를 읽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땀을 좀 많이 흘리면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굉장히 덥네요. 또 건강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이제 유의하시면서 하루를 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